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부동산 뉴스 하루 쉬었죠? 밀려있는 부동산 뉴스들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19년 올해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올해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상승으로 자신있게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님은 올해 8%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아직 8%까지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상승한다고 했던 것을 맞췄던 거의 유일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우 대표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생각하고 있는 2020년의 부동산 시장 어떨까? 기사 내용에서도 보이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 가격 상승 요인이 많습니다로 시작됩니다. 자, 내년도 부동산 시장도 고를 외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이슈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강남 학군 수요가 늘면서 중장기적으로 강남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단히 뉴타운 재건축 사업의 완성이 지역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끌어올려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곳이 신길 뉴타운 그리고 고덕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 완료인데요. 2019년 가을부터 시작한 고덕 그라시움 입주, 줄줄이 이어서 입주할 고덕의 새 아파트들이 몰리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휘청휘청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도 있었지만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기존에 거래되었던 가격들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낙후되었던 오래된 아파트가 있던 동네가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살고 싶은 동네로 바뀔 거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덕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지요. 낡고 허름한 주택들이 있던 동네가 새 아파트들로 전체 탈바꿈하면서 시장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근래 신길 뉴타운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들 거래 사례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가격들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고덕의 집값이 치고 올라가면 고덕에 새 입주한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강남 아파트 가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구피생이 김민규 씨가 그런 얘기 맨날 많이 했잖아요. 마레프가 문제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문제다. 마레프 가격이 오르면 이걸 딛고 잠실 가격이 오르고 또 잠실 가격이 오르면 잠실이 벌써 이 가격이요? 강남에 다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슈는 보유세 이슈인데요. 기사에 보면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이슈가 터질 거다,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상우 대표는 보유세 이슈는 아직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끔 할 만한, 또는 매수자가 주택 구입을 멈춰서게 할 만큼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주요한 이슈 때문에 2020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얘기겠죠. 그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기사에서 옮겼길래 제가 간단하게 요약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수색증산 뉴타운 관련된 기사가 보여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수색 뉴타운 내년에 1,500가구 일반 분양 쏟아진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신길 뉴타운 입주 시작한다는 말씀 아까 좀 전 기사에서 얘기했잖아요. 신길 뉴타운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분양들을 하면서 계속 붐업되고 이슈화되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덕의 재건축들도 비슷한 흐름을 탔죠. 수색증산 뉴타운도 신길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3차 뉴타운입니다. 2005년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의 메이저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내년도에 드디어 출격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는 수색 증산 뉴타운의 첫 분양이었던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입주가 내년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 2구역 GS건설, 수색 6구역 GS건설, 수색 7구역 GS건설, 수색 13구역 SK 현대산업개발 컨소, 이 단지들이 줄줄이 일반 분양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들 아파트들이 얼마에 분양할 거냐, 분양가가 사실 변수입니다. 지난해 말에 분양했었던 수색 9구역 DMC SK뷰의 분양가 사례가 여기가 분양을 좀 싸게 했다 보니까 이 가격이 기준이 돼서 내년에 분양을 앞둔 이들 구역의 분양가를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조합원들이야 높게 분양을 하고 싶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 받는 문제가 꽤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면 정부의 스탠스는 되게 명쾌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단지들이 이주하고 철거 다 했거나 진행 중인 그 정도 단계의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착공하고 나서 분양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러면 국토부가 판단했을 때 여기 후분양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 바로 수색동 일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걸어버리겠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분양하느니 차라리 HUG랑 분양가 협의해서 가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분양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올해 청량리가 연달아 분양을 하면서 바람몰이를 했던 것처럼 2020년 서울 재개발 분양시장 분위기 몰이는 수색증산 뉴타운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낯설었던 재개발 구역들, 뉴타운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몇몇 구역의 이름이 브랜드가 달린 아파트 이름으로 바뀌고 분양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수요자들의 관심의 흐름도 함께 따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입주를 시작할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거래 동향도 이들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 그리고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서울 북서부 권역, 상암동 권역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1월 18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추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이 있었기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양가를 찍어 누르는 지역을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말, 그러니까 11월 말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요자들을 좀 흔들고 싶은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조사하는 중간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조사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뉘앙스가 느껴지죠. 세 번째는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보도자료 기억나시나요? 11월 8일 날 국토교통부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했던 이야기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는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언급하신 내용들로만 봐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규제의 연장선이고요. 특별히 새로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사실집 아니면 파시라는 국토부 장관님 말을 들은 서울 분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다주택자가 전국 다주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6%보다 0.2%포인트 내린 15.8%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다주택이셨던 분들 중에서 갖고 있는 집을 파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욕심이 늘어나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분들은 전년보다 2,000명 늘어난 11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와, 5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네요. 이들 중 3만 8천 명은 서울 거주자였고 2만 7천 명은 경기 거주자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주택을 막 더 산 다주택자는 줄었지만 그 서울주택을 팔고 경기도나 비규제 지역들 다른 지역의 주택수를 많이 늘린 분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다주택자의 증가세는 둔화됐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세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배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또 보유세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택을 막 늘리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번 상승장에서 난 아직 덜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 나도 추가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욕망을 제어하기는 참 힘들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자료 영상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11월 19일 서울시의 시정 질문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나고 어느 국가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사실상 겨냥해서 잠실, 압구정 등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고히 공급해야 된다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석주 시의원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공급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공급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기자분이 사진을 좀 잘 갖다 쓰신 것 같아요. 꾹 담은 입술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의지를 명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시그널도 확실히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뉴스들은 조금 더 꼽아놨는데요. 영상 녹화하고 편집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나머지는 또 준비되는 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뉴스와 이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부동산 이슈들을 짧고 굵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제가 매일 스크랩하는 부동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에 관한 부동산의 간략한 코멘트, 그리고 그 뉴스와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사용자들의 반응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 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TV 유튜브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여러 기사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또는 팔로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TV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 이슈화되는 글들 또는 자료들 소개하고 있으니 꼭 좋아요 또는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